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오디오 책 읽기와 오디오 듣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동안 듣던 오디오, 그동안 읽던 책이었으나 좀 다르다는 느낌으로 들리고 읽혀졌나요? 똑같았어요? 저의 목표 도달을 못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다르다는 거는 결국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지 일상은 똑같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어떤 것도 나에게 다른 걸, 새로운 걸 가져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도 내 거고 내 생각도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길 거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행동하는 걸 배웠고 사실은 뭐 다 알지만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녹여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제 A 스텝 중에서 명단 작성하는 것,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명단을 작성해야 되느냐.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명단 쓰면 되지.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그 내 생각의 그 한계를 긋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내가 나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내가 나에게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수많은 명단들이 한 명에 의해서 고구마처럼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명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단 작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명단을 내가 작성을 한다. 이거는요, 아미 비즈니스를 알아듣고 좀 탐색해보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이에요. 명단을 작성한다. 지금까지 명단을 내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보면은요. 결국은 나의 자산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 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 없이는 이 비즈니스를 이 자산을 키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명단 없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 이거는 헛손질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단을 얼만큼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얼만큼이라는 건요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의 네트워크를 키운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알려야지 키워지는 건데 그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일단 많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충분한 명단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의 크기는 더 커지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YMA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명단의 그 사용, 명단을 만남, 그 수많은 명단 속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을 쓴다. 이거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거침없는 한계를 긋지 않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나의 명단에 있어야 될까? 내가 친한 사람, 뭐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명단에 들어와야 되느냐? 범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취급하는 이 비즈니스 아이템은 생필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을 쓰는 모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그들은 나의 명단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 그럴 거냐는 거죠. 다른 도구가 없기 때문에 난 이대로 좋아.
이러는 거지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는 추가 수입을 원해요. 왜냐하면 베풀어도 많이 베풀고 싶고요. 가져도 많이 갖고 싶고 써도 많이 쓰고 싶고 필요한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명단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생필품을 쓰는 사람, 추가 수입이 필요한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명단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들. 쟤는 요즘 너무 바빠. 그렇기 때문에 아메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아메를 해서 돈을 더 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위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겐 아메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너무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살림을 빤질빤질하게 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수다도 안 떨고 살림만 하더라. 애만 키우더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메하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일 같은 거 싫어해. 비즈니스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긋지 않을까? 그 선입견을 다 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 예정해서 단정을 해버리는 거, 예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쭉 펼쳐서 모든 명단을 거침없이 모두 다 뽑아 놓는 게 1번인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내가 미리 예측을 해서 단정 짓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왜냐? 진정 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진정한 어떤 상황을 모르고 그의 진정한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측이 어떤 내 심리에 있냐 하면 좀 말하기가 번거롭거든. 저런 상황인데 내가 말하기가 좀 내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지레짐작 합리화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핑계를 대는 거 아닐까 내 본 마음이. 심포도 나무를 보고 여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키가 닿지 않으니까 저거는 쉬어 이렇게 하고 많은 거잖아, 그렇죠? 키 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신 거기 때문에 내가 아예 안 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명단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 본 마음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 머릿속에서 명단을 작성하는데 생필품을 쓰는 사람,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람, 이렇다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100%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요. 명단을 작성을 한다. 이거는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목표와 계획을 수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목표와 행해야 될 이 계획은요. 결국은 모두 명단이에요. 결국은 명단이에요. 대상자가 명단 가지고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명단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 이거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내가 마음을 다 풀어놓고 한계를 긋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은 나의 명단이에요. 그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좋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바빠서 난 이번엔 안 되겠어. 이랬을 때 내가 그 사람밖에 명단이 없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힘이 쑥 빠지겠죠. 아, 네 상황이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러면 내가 내 명단을 모두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너는 상황이 달라질 거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 명단조차도 나한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그 나에게 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너 아니면 딴 사람 찾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아니면 말어 딴 사람 또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이 비즈니스를 알아듣는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이걸 써야 되는 사람이지만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돌다가 왔을 때 그는 또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오래오래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생이 나 3년 반 걸렸어요. 그 명단 최초에 있었으나 제가 3년 반 만에 알아듣게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돌다 오면은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기회예요. 왜냐?
지금 나랑 빨리 해야지 내가 성장을 하는데 자꾸만 네가 성공하고 오라는 둥. 나는 지금은 아니라는 둥. 네가 증명을 해보라는 둥. 막 이러죠. 그렇죠? 너같이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증명을 못 해낼 건데, 근데 나의 수많은 명단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내가 증명해내고 어떤 성장을 했을 때 가면은요 딱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단이 많은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명단을 작성하기 전에 내 생각부터 마음부터 정리를 하시고 이제 명단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명단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노트에 써야 돼요. 노트에 명단을 쓴다. 자, 다 같이 어디에다 명단을 써야 돼요? 노트에. 자, 이 노트는 어떤 폼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고요. 없으면 뭐 각자 알아서 만들어도 되겠지만 마침 고객관리 노트라는 노트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작성을 했었어요. 핸드폰에 수백 명이 있으나 그 핸드폰 속에 있는 명단이 노트에 적히는 순간 이들은 나의 고객 명단이 되는 거고요. 핸드폰 속에 있는 이들은 나의 고객 명단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화 오면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 내 명단, 내 고객 명단, 내가 비즈니스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명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다가 명단을 쓰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첫 번째 할 일이 내가 고객 명단을 적는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거든요. 자, 많을수록 좋아요. 100명에서 300명까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꺼낸다면 다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명단을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해야죠. 무작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 모듬, 어떤 같은 성격끼리, 같은 컬러풀끼리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적으면 후원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많은 집은 가족, 아니면 뭐 가족이 너무 조금이야 이러면 친인척 같이 이렇게 그룹을 나눠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이웃 사람들, 또 뭐 이사 왔으면 과거의 이웃, 현재 이웃 다 따로 분류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갖고 있던 모임이라든가 지금 뭐 없으면 모임 만들어도 되겠죠. 그런 모임, 뭐 또 동호회, 이런 어떤 성격의 취미 활동 이런 것에 대한 명단을 다 이제 일렬로 쭉 적어야죠. 친인척, 가족 쭉 적고요. 시댁, 친정 따로 분류해도 돼요. 이렇게 쭉 적어야죠. 일렬로. 그리고 모임도 일렬로. 그 다음에 이제 동창. 내가 동창 통틀어서 나는 소수야 이러면 뭐 동창생 하나로 분류가 되겠지만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 다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류를 쭉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직장은 조금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직장은 조금 늦게 작성을 하면 좀 늦게 후원해야겠다라는 쪽을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고한 확신과 제대로 된 전달력이 미비한 경우에 직장인들은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입소문이 너무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직장 사람들은 또 괜찮지만 현재 직장인들은요 정말 한번 얘기해서 딱 이거랑 같이 하면 너무 좋거든요.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확신과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좀 쌓였을 때 그때 직장인들은 그전에는 그냥 밑작업만 잘 하시면 되죠. 직장인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비전 있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어느 때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쉬우니까 편안하니까 맨날 보니까 막 직장인들한테 그냥 현재 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잘 어설픈 상태에서 내 속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말하고 알려준 걸 그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직장은 내가 조금 더 다른 데서 트레이닝을 하고 저는 그걸 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와이아미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단을 쭉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명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명단을 놓고서 직업이 뭔지 또는 전화번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적는 칸이 있어요. 그 정보를 전부 다 적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적을 때에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되게 조금일 거예요. 왜? 끊어진 친구들도 많고 알아봤자 지금 현재 대화했던 그 수준밖에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다시 속 깊은 얘기를 서로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니까 소수기 때문에 다 기억할 것 같으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억이라는 거는 섞일 수도 있고요. 안 끄집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적으세요. 꼭 적으세요. 그래서 고객 관리 명단이 중요해요. 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내가 못 찾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를 반드시 메모를 해요. 그 집 애들 이름 어떻게 기억해요? 적어야지. 그 집 강아지 이름 어떻게 기억해? 적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딱 가서 봤을 때에 그 집에 이제 정보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봤을 때 욕실에는 제품들이 뭐가 없었어. 그럼 그것도 특이사항으로 메모해 놓고 뭐 이런 거. 대화하다가 또는 전화하다가 그의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면 적어요. 이게 고객관리 노트에다가 모두 메모할 곳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명단을 에 대한 정보를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명단을 많이 알수록 내가 후원하기는 훨씬 더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노트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모든 기준은 나예요.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정보를 전부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을 적었어요. 100명 정도를 놓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떻게?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경제 상태가 더 좋으면 3점. 나랑 뭐 비슷해 2점. 나보다 좀 어려워 1점. 그 다음 나를 기준으로 거리가 1시간 이내야 30분 1시간 이내야 이러면 높은 점수를 주시고요. 좀 멀어 이러면 2점. 뭐 1점 이런 식으로 거리를 갖고 또 3, 2, 1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아온 성향, 성공을 해봤다든가 되게 순수하다든가 또는 누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있죠. 그렇다든가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람들을 또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업,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요. 쭉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를 해보면요. 욕구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또는 나는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꿈인지 몰라요. 그걸 내가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비즈니스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분별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힘들잖아. 사람들이 뭐라 할 거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해 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고 분별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분명히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높은 점수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또 높은 점수 주면 좋고요. 노는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사람 말을 하면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자락 깔고 듣는 사람이 있고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을 잘 알아들어요. 이걸 플랜을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높은 점수를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하고 친밀도가 높으면 좀 높은 점수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진지하게 제대로 전해준다면 꼭 한 번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밀도에 따라서도 점수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분리를 몇 가지를 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종합 점수가 나오죠. 한 사람에 대한 합계가 나와요. 1번의 합계, 2번 명단 합계, 3번 명단 합계 이렇게 해서 쭉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상위권에 드는 한 30명 정도를 먼저 내가 만나야 될 명단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 3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없이는 내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사실. 왜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요, 스폰서의 명단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됐고,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걸 탐색하게 된 거고, 탐색해 보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도 명단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단을 써야만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생각나는 사람을 툭툭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명단을 안 써. 정말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요,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네가 명단을 직접 써라. 그 사람의 명단을 네가 써라. 명단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명단을 들여다볼 때마다요, 이 텔레파시라는 게 나가요. 이신전심, 어떤 에너지, 어떤 그 열망하는 것,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이요,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을 써놓고요, 계속 명단을 들여다보는 게 내 사업에 엄청나게 앞당겨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거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나 집약된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 사람 명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어떨까 이게 구상을 하는 거죠. 계속 이 사람은 어느 때 만나면 좋을까,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자료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요, 이름을 보면서 구상이 돼요. 그래서 종이에 써놓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언제 보느냐? 그냥 짬나는 그 잠깐 사이에 보시면 돼요. 이 명단을 볼 때만 스케줄이 정리가 되고 스케줄이 잡히거든요. 명단을 보지 않으면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케줄 잡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명단을 볼 때에 이 사람한테 전에 얼핏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걸 얘기했었으니까 오늘 뭐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언제쯤 약속을 잡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하게 되죠. 약속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명단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분류를 하셔야 되고, 이 명단이 내 비즈니스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명단을 계속 들여다봐야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점점점 가까이 오고요. 내 에너지가 그리 전달이 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명단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지 내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써놓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기억 순서대로 본다? 이거 분류 전혀 안 된 거죠. 내 에너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냥 집어넣으면 폰에서 자동 명단 해버리는 거죠. 기억 니은 순으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성공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 알잖아. 그렇죠? 뭘 굳이 적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원칙이라는데, 이게 시스템이라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토를 달거나 내가 의문을 넣을 필요가 뭐 있을까? 난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스,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하면 아주 쉽고 심플하고 빨라요. 근데 거기다 닫고 어떤 의문을 집어넣는다면 굉장히 늦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 명단 자체도 소중해 쓰지 못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순수하게 딱딱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사업은 심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다음에 그 명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자, 그런 다음에는 지금 이 명단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가게에 들어갔어. 근데 그 가게 주인하고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마인드가 괜찮아.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해보면 어떤 마인드의 사람이 성공자의 마인드인지 아시죠? 그런 게 느껴져. 그럼 그 사람을 나의 추가 명단으로 적는 거예요.
문방구 아줌마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쓴 것과 안 쓴 건 어떻게 다르느냐. 썼을 때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안 썼을 때는 내 기억 속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써놨으면 그 사람 명단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적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진행하면서 추가해서 만나는 요런 사람들이요. 즉시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쉬워요. 지인들보다. 저 3년 반 걸렸잖아요.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3자, 객관적인 관계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거든요. 친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친한 사람에게 내가 트레이닝은 할 수 있어. 근데 똑바로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작성한 이후로 내가 어떤 그 지속적으로 어떤 그 추가 명단을 넣었을 때는요, 이게 정말 빠르게 나오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추가 명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적고 왜 안 넘어가죠? 자, 이렇게 명단을 적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사실은 제가 미팅 참석을 먼저 해야 될까, 명단 작성을 먼저 해야 될까,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A 스텝, 명단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스텝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미팅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 읽고 오디오 들으면서 우리가 미팅을 참석하게 되죠. 자, 미팅 참석한다. 지금은 이제 마침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병행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은 온라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오프라인의 장점도 있고 단점은 좀 약하게 있네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미팅은 오프라인의 미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미팅도 같은 태도면 되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얘가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죠. 그럼 학교를 가야 돼요? 집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독학을 해야 될까요? 학교를 가야죠. 그렇죠?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곳.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수영장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배우고 싶어요.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10가지의 해야 될 행동 코어, 10가지 10코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미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미팅이다.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몇 개만 들어봐도 그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미팅이 중요하냐? 왜 미팅이 중요하냐? 이걸 한번 볼게요. 왜 저기 안 넘어갔죠? 자, 미팅이 왜 중요하냐? 장소라는 거고요. 그 장소는요, 어떤 정보도 있고 사람의 관계 형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전부 다. 또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 혼자라면 긍정의 크기와 열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많을수록 수십 명이 모였어, 수백 명이 모였어. 그 에너지와 그 긍정의 힘이 모여졌을 때 나도 똑같은 레벨로 업이 된다는 거죠. 우리 파트너 중에 처음 후원이 돼서 처음 미팅을 나와본 사람의 소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오니까 어떤 기운이 느껴져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처음 미팅 왔을 때에 놀랐던 충격 어떤 거였냐면요. 전 이제 퇴근하고 처음 이제 이런 곳을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집에서 저녁 먹고 씻고 뭔가 정리하고 내일 출근하기 위한 전 단계로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내일을 위한 준비, 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요거였어요. 미래를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야, 나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퇴근하고 이곳에 와서 모두 다 미래의 꿈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 여기에 제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 미팅 왔을 때 받았던 그 신선한 충격, 이거 잊지 마세요. 왜냐? 내가 후원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미팅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말을 진실로 전했을 때요,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런죠. 그래서 이 미팅장이라는 그 어떤 에너지, 이 장소에서, 환경에서 나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젖어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를 이 안에 와서 적셔야지 그 에너지로 미래를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게 이 비즈니스예요. 시스템 10가지를 내가 행해야 되는 게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내가 미팅 참석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떠냐 하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나한테 제약 조건이에요. 책 읽고 오디오 듣는 거는 언제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미팅 참석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 속에서 그 정해진 시간을 내가 반드시 빼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이 반드시 그 환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팅 참석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100%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팅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시스템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또 제품 교육을 하고 있고 라이브로 하고 있죠. 오프라인에도 매주 주 단위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내가 이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팅을 와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들어보고 탐색하고 알아보고 하지만 내가 알아듣고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태도로 들으셔야 돼. 어떻게? 내가 미팅을 주최한다라는 생각으로. 3%도 이 비즈니스를 들을 때요, 아, 내가 사업 설명할 때 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요. 아, 내가 홈미팅 할 때 저렇게 저거 갖고 내가 한번 홈미팅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품 설명을 내가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듣는다는 건 그 즉시 나가서 내가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교육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듣느냐예요. 제가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담임 선생님은, 제가 수많은 담임 선생님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수많은 담임 선생님들의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나는 담임을 이렇게 해야지 결정했었어요. 선생님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막 멋지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책 하나도 안 보고요, 이미 판서는 다 하면서 아무개 막 이러면서 판서하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안 보고 판사한다, 이게 너무 멋있죠. 저도 그런 선생님 돼야지 하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요. 진짜 그 남학생들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있는 학교를 갔으니까, 그런 애가 한둘이 있었으니까 그 드센 남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다루겠어요. 뭐 책 봐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못 다스려요, 걔네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판서를 하면서 이미 애들 이름도 다 외워버리고요, 판서하면서 여기서 눈이 나가는 거야. 아무개 그러면서 계속해요. 이름만 딱 불러주면 돼요. 야, 너 똑바로 앉아라, 왜 필기 안 하냐, 떠들지 마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개 이러면 되거든요. 그거 멋있잖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미팅을 나 똑같은 거 맨날 들어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왜 듣느냐는 거지. 내가 어떻게 들을 거냐. 내가 이거 들어서 뭐 할 건데. 똑같이 내가 알아듣듯이 누군가는 알아들을 거라 내가 전달을 해줄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포를 열고 들으면 그냥 싹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듣고 없어질 거냐, 한 번에 내 것이 될 것이냐, 이거는 내 욕심껏 들으라는 거예요. 왜? 너무 소중하잖아. 이 시간도 소중하고 이런 타임도 굉장히 많은 미래를 내가 빨리 땡기려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팅 속에서 알아듣고 알아듣는 걸 내가 써먹어야 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미팅을 참석한다면 좀 더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꾸역꾸역 미팅 시작하면 들어온다든가 꼭 시작하고 5분 후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30분을 날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들어야지 세포 속으로 들어오냐,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들어오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간이 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미리 와서 제가 처음 후원해 오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반드시 5분 전 10분 전에 앉아 있어라. 같이 뭔가 호흡을 가다듬고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좀 환경을 쳐다보고 뭐 이런 어떤 탐색이 끝나야지 내용이 들어오죠. 강의는 시작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앉아 있네.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어? 왜 또 나를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래? 이런 생각들을, 저 강사는 여자네 남자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는요 어떤 것도 귀에 안 들어가요. 뇌 활동이 심각하게 내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잖아요. 5분 10분을 놓치는 게 아니라 다 놓치는 거예요. 30분을 놓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서 알아들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강사 소개해주고 처음부터 잘 들어봐. 어떤 특징이 있어? 이렇게 다 해놓고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뇌가 복잡하지 않게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이 비즈니스가 사업 설명이 들어간다면 정말 처음부터 잘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팅 시간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최한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도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미팅이 사업이에요. 이 미팅에 계속 오는 사람은 결국은 늘 핀이 성장이 되죠. 이 미팅에서 아무리 높은 핀이어도 이 미팅에서 사라진 사람은 결국은 이 비즈니스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 미팅에 열심히 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내가 혼자 시작했듯이 그냥 혼자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들었듯이 혼자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누군가를 후원했을 때 같이 듣게 되겠죠. 그러다가도 혼자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미팅을 지키는 게 성공의 원칙이다라 그랬지 당신이 혼자 오면 이 사업은 성공 못하니까 누굴 데리고 오셔 이런 원칙은 전혀 없어요. 부수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미팅에 참석한다. 내가 미팅에 나간다. 내가 규칙적으로 나간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미팅을 참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너는 된다라는 걸 인정해 주면 돼요. 분명히 되기 때문에. 자, 주 3회 미팅을 참석하시는데요. 미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홈 미팅이라는 거 있죠. 스폰서가 주최할 수도 있고 본인이 주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PT 사장님이 주최할 수도 있고 SP가 주최할 수도 있고 소그룹의 미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홈미팅 속에서는 실무를 익힐 수 있어요. 디테일함. 왜냐하면 사업 설명에서는 그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아웃라인을 알려줘야 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질문 받으면서 하는 수업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미팅에서 디테일한 실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1대1 홈미팅을 주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터 미팅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강의가 나가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거든요. 투수가 잘 못 친다고 타자 연습해요?
투수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 사업도 제품 설명이 있고 시스템 강의가 있고 사업 설명 강의가 있어요. 결국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아. 이게 아니라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이 내용들이 완전히 녹아나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듣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입으로 내뱉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 이거는요, 수없는 반복밖에 없어요. 이소룡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10,000가지의 그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한 가지를 10,000번 한 사람이 무섭다. 그 한 가지를 10,000번 한 사람은 한 번 딱 맞아 떨어지면 그냥 급소 날리는 거죠. 사업 설명을 왜 지금까지 20년이 되도록 제가 계속 듣고 있을까요? 몰라서일까요? 수없이 내 속에 녹아나고요. 그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5분짜리 그의 핵심, 그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이거야? 똑같잖아. 왜 이걸 내가 또 들어? 나 오늘 바빠. 막 이러면서 피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돼요. 원칙을 어긴 성공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미팅이라는 건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유능하고 성실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유능과 성실 중에서 한 개만 있어야 된다면 성실이 있어야 돼요. 유능 갖고는 이 비즈니스를 성공한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실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나는 유능할지 몰라도 내 네트워크에 나처럼 다 유능한 사람이 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요, 그물이 얼금얼금 짜진다면요, 그냥 큰 물고기 아니면 다 빠져나가요. 촘촘하게 그물을 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보다는 성실이고, 내가 성실하게 미팅을 참석을 할 때에 내 미지의 파트너들도 성실하게 미팅을 참여한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제 비즈니스예요. 미지의 파트너도 내가 하는 그대로 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팅 참석이 중요하다. 본인 사망 외에는 절대 미팅 참석이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참석을 할 거냐, 이거는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 5월 6일 날, 5월 9일인가요? 토요일이 석세스 세미나 라이브 방송 이제 또 나가요. 그게 이벤트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있어요. 이 이벤트에서는 우리가 좀 큰 걸 보는 거죠. 이번엔 이제 뉴다이아몬드가 나와서 그 랠리 행사의 이벤트에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걸 눈앞으로 해서 봤을 때 보는 힘에 의해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보는 힘이 나에게 그렇구나 라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맞구나,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아까 그 무대를 보면 어때요? 나도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지,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찢어진 거 입을까? 우아하게 퍼진 걸 입을까? 어떤 색깔을 고를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는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는 힘에 의해서 현장에 미팅을 참석했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와 보여지는 힘, 이런 것들이 모두 내 꿈으로, 내 상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참석해야 됩니다. 자, 미팅에 참석했을 때의 태도 중요하고요. 내 생각 중요하고요. 그 즉시 내 걸로 하느냐, 이렇게 듣고 나가버릴 거냐, 이거는요, 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걸 듣느냐예요. 제가 그렇게 졸음이 오고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도요, 제가 기억해 보면 에메랄드 될 때까지요 3선 이상 앉은 적 없어요. 그 졸음이 그렇게 부족한 잠 속에서도요 졸아본 적 없어요. 에메랄드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3년 만에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그 기간에 제가 모든 걸 몰입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어떤 교육을 들어도 정말 좋고
배울 게 그 안에 하나만 있어도 이 교육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없이 받을 때 늘 필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필기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필기를 하고 일부러 사람을 만났을 때 필기한 걸 펴놓고 얘기를 해요. 필기한 걸 펴놓고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네가 공부하고 왔구나. 네가 배우고 왔구나.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내가 필기한 걸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니까 고가화할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가 나를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팅을 참석할 때 필기를 하시면서 듣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써놓은 것들이 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은 내가 들으면서 글을 쓰면서 글 쓴 걸 보기 때문에 3배의 효과가 바로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다? 그건 역시 한 번밖에 안 돼요. 쓸 때는 2배, 3배가 되거든요. 한 번에 3번을 내가 반복하는 거죠. 쓴다는 것은. 그거를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태도로 미팅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고객 명단을 정말 소중하게 꺼내 보세요. 쓸 때 귀하게 쓰세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미지의 파트너고 내 애용자가 되는 거고 나의 소비자가 되는 거고 나의 자산의 역할을 해주고 나는 그를 도울 거고 내가 도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중하게 이름을 쓰셔요. 정말 꼴도 배기 싫어서 쓰기 싫은 사람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해세요. 그래도 어떤 그 일본의 할머니는 왼수 같은 사위가 전해줬다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이혼을 하고 이 딸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살고 이 노할머니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딸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 왼수 같은 사위놈이 와갖고 아메를 전했던 거야. 그래도 그 명단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아유 얘는 빼 쟤는 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큰 마음과 큰 생각으로 모두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명단을 정말 작성을 하시고 또 미팅을 라이브로 듣더라도 어떤 태도로 듣느냐. 정말 우리 파트너는 아예 자기가 그 서재방에 딱 들어가서 여기를 못 오니까 서재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노트 딱 펴놓고 라이브를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 미팅장에서 듣듯이.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